개편이 된 내용, 거기에 대한 이제 안내, 해설 잠깐 해드리고, 여기에 맞는 청약 전략까지 이제 돌아가는 판도 예상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요거는 제가 컴퓨터 강의하는 쪽에다 이제 올려놓은 거고, 자, 3월 25일 날 부동산 청약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3월 25일 날 부동산 청약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3월 25일서부터 이제 적용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얼마 만에 변경이 싶습니다. 원래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기도 하고, 또는 경제가 보통 한 11년마다 주기설이 있으니까 뭐 10년마다 바뀌기도 하고, 뭐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결혼 페널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청약을 이제 하려고 보면은 한 세대당 이제 특공에서는 한 번이 이제 기회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죠.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따로 한 번씩만 넣게 되면 이제 두 번을 넣을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많이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보완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부동산 청약 제도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무조건 결혼과 출산,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페널티를 이제 없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약 제도를 개편을 하게 된 사례, 그러면 아마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됐던 이력이 있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 세대당 한 번밖에 안 되는데, 한쪽이 예전에 당첨이 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공을 넣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 조금 억울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청약 제도가 결혼을 좀 방해하게 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요게 문제가 좀 돼가고, 결혼에 대한 페널티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건데, 가장 큰 변화가 이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한 번의 청약이 특공의 경우죠. 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완화가 된 거죠. 대신에 먼저 당첨이 되게 되는 거 있죠. 그거 하나만은 인정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남 학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죠. 당발, 당첨자 발표 날이 먼저가 되게 되면은 선당,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후당이 되게 된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 개인의 경우에서, 근데 부부다 그러면은 역시 한 세대당 이제 청약의 기회는 두 번은 주지만은 그래도 당첨은 하나만 인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선당이 된 것을 인정 오케이를 하는데, 나중에 내 배우자가 또 넣었어, 나는 여기다 넣었을 텐데 배우자가 또 여기에다 넣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부적격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갖고 좀 예당에 대한 그것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당. 자, 이제 개편 사례 두 번째 사안인데, 예전에는 이제 공공에서 특별 공급을 넣게 되면은 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은 넘지 않는 걸로 한 가구당.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뭐 한 사람이 연봉을 뭐 한 6천 정도까지, 뭐 대충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1억 2천까지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요게 완화가 돼 버렸죠. 왜냐면은 공공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싸게 나온 거가 이제 공공의 묘미인데, 분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연소득 6천 정도 되는 사람이 맞벌이 하면서 이거를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소득 구간에 대한 기준은 1억 6천으로 해서 조금 더 높여서 완화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세 번째 개편 사례가 되는데, 이제 이것은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가 됐다 이거죠. 원래는 다자녀 그러면 이제 3명서부터 부합이 되기 때문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던 건데, 이제는 출산율 자체가 이제 많이 낮아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녀서부터도 다자녀인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방 때릴 때는 뭐 멜더스 인구론도 나오고, 뭐 옛날처럼 우리가 막 농사를 지면서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한 그런 사회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그 청약에 대한 전략 자체가 또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녀가 셋이 있는 경우는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게 되면은 다자녀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건데, 여기서 2명까지다 이렇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지거든요. 2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금 경쟁이 많이 치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개편 사례 네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부의 그 가점을 합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장 가입 기간이 있죠. 딱 여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입을 해서 이제 세 가지가 가점을 구할 때 이제 3요소가 되는 건데, 이거 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통장 가입 기간 있죠.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가입한 그 기준 있는데 와이프도 어느 정도 가입을 해놨어 미리.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를 합산을 해서 받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한 7점 정도가 나온다. 또 한 8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50%면은 4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점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받아 갖고 올 수 있다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통장 가입 기간의 점수 같은 케이스는 17점 만점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통장 가입 기간은 이제 17점 기준인데, 그러면은 와이프 거를 최대 맥시멈 3점으로 해서 받아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20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84점 만점이 아니라 87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만점 체계가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요. 네. 하여튼 요것도 역시 17점, 그 항목에서는 17점 맥시멈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맥시멈이 17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17점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어떠한 완화 정책이 나오든 뭐 제한 정책이 나오든 간에 뭐가 조건이 바뀐다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조금 개편안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요번에는 다섯 번째 사례인데요. 자, 신생아 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까 결혼과 출산이란 키워드로 딱 정립이 돼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 아이가 있다. 2살 이내에. 그리고 또는 뭐 현재 임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지금 입양을 했다. 네, 했다. 할 거다가 아니라 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온 날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의 경우 그죠? 그러면은 배정 물량에서 당첨에 대한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배정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공에서 분양을 하게 된 경우 있죠. 뭐 LH, GH, 뭐 SH, 뭐 IH, 뭐 인천 도시공사, 뭐 IH도 있고 하여튼 이런 도시공사 같은 뭐 공공 기관에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는 35%를 우선적으로 먼저 신생아 우선 배정으로 해서 빼놓는다고 합니다. 35%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 뭐 GS 자이, 뭐 삼성, 레미안, 포스코 이런 일반 민영 분양 있죠. 자, 생초 있죠. 생초. 그리고 신혼 특공. 여기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 그 물량 중에서도 20%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 일반 분양하는 물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생초와 신혼 특공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많은 경쟁률이 나오는 쪽인데 또 20%를 우선적으로 해서 배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요거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도시 같은 케이스 있죠.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청약에 대한 조건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서 먼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먼저 한다. 그러면은 거의 어떻게 따지면은 이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거의 청약이 안 된다고 보여질 정도로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섯 번째 사례 또 있죠. 자, 예전에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 그 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을 해주는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은 240만원, 2년이니까 24개월이니까 월 10만원씩을 해서 청약통장에 붙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뭐 2만원씩 넣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공공이라든지 이런 데 청약을 할 때는 경쟁력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만 인정을 해주던 것도 5년으로 이제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갖고 금액도 600만원까지로 인정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진행을 해서 청약통장을 좀 잘 가지고 있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한때는 청약통장을 뭐 해지를 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뭐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청약통장을 가지고 이자율을 언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청약통장이 뭐 하는 통장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이자율을 떠나갖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자율이 높으면 좋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청약통장은 꼭 잘 가지고 계시고 절대 해약하지 마시고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언젠가 또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또 좋은 시기가 또 맞아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청약에 대한 전략까지 이제 계속 언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내용까지 쓰지는 못했었고, 예,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좀 이제 구도로 계속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자가 이제 부부가 한 번씩의 청약의 기회가 있다 보니까 맨 첫 번째 청약을 넣게 되는 거를 아쉬움이 없게끔,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이제 청약이 먼저 했던 거가 안 됐을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해갖고 낙첨이 됐을 때 그 다음 두 번째에서 또 다른 이제 배우자가 넣었을 때 그거는 꼭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하나는 보험 처리하고 하나는 밑자 본전으로 해서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청약 상담의 이제 기본이거든요. 여기에 따라 이제 남편 통장이 가점이 높으냐 아니면 부인 통장의 가점이 높으냐, 여기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배우자 가구 구성원의 수는 똑같을 수는 있어도 그 통장 가입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득 완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연소득 6천만 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고소득자가 공공의 청약을 못 넣던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고소득자도 청약을 넣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사실 공공분양을 하는 것도 이제 뭐 10억, 12억 해서 이제 금액이 상당히 비싸지고 분양가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인데, 경제력이 약하신 분들은 사실 당첨이 돼도 걱정이거든요. 근데 요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소득자한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다자녀 같은 케이스에 대한 기준도 역시 완화가 됐는데, 대한민국 출산율이 상당히 낮죠. 뭐 0.7, 뭐 0.67,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낮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약 전략은 다자녀로 가는 경우가 있었고, 생초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고, 신혼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다자녀에 대한 그 청약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커트라인이 좀 높아질 거란 얘기죠. 두 자녀까지는 좀 있거든요. 두 자녀까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생초나 신혼으로 빠지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눈치 게임이 조금 심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한번 써먹으려면은 그 동네 도시의 그 당해 지역이 어디까지인가 또 봐야 되지만, 그 동네에 신생아 뭐 이런 출산율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저도 보통 이런 거 하나 상담해 줄 때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자, 배우자의 점수 합산도 아까 청약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중장년층의 경우는 이미 17점 맥스에 도달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얘기고요. 신생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둔 젊은 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되게 된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물에 이제 나이가 50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결국은 저는 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저도 젊은 층은 아니게 돼갖고 조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이제 젊은 층에게만 유리한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딱히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동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84점 만점에서 어차피 자녀 수는 둘 이상으로 해서는 다 다자녀로 해서 빠졌으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 아닌 하나 정도 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신혼도 하나 이상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그러면 결국은 애 하나 3인 가족에서 나이대는 거의 다 30대 뭐 중후반 정도, 거의 다 비슷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차피 부부 합산까지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나올 수 있는 점수가 항상 딱 그 정도야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 똑같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점수가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점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민간 일반 공급에서나 뭐 노부 특공에서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공고문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보통 29일 날 공고문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제하고 오늘 공고문이 나온 데가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에서 나왔고 하나는 어디 뭐 지방 어디서 하나 나왔는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방송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적용이 돼서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공고문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점이 낮은 청년 또는 가점이 낮은 중년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번 당첨이 됐기 때문에, 또는 뭐 갈아타기를 하고 뭐 통장을 깨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공공분양 있죠. 그리고 특공에서도 추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게 특공이다 그러면은 청약에 대한 그 조건이나 뭐 금액이 많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당락을 가르고 하던 게 특공인데, 공공에서 특공인데 추첨이 생겨났다. 이거는 진짜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구제는 해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특공이라든지 생초라든지 다자녀, 그리고 노부모 있죠. 여기서는 각 10%씩은 또 추첨으로 배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운대로 맞춰서 가는 경우도 맞춰주겠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특공에서는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데서 26대1 뭐 200, 뭐 128대1 나오고 하던 것도 특공에서는 경쟁률이 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거의 3배 내지 5배 정도는 경쟁률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추첨까지 있다? 그럼 들어갈 만하지. 그리고 노부모 같은 데서는 가끔 미달이 나옵니다. 우리 현장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옛날에 다산, 진건지구나 지금지구, 아마 여기서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노부모에서 특공이 미달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노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편이 된 내용, 거기에 대한 이제 안내, 해설 잠깐 해드리고, 여기에 맞는 청약 전략까지 이제 돌아가는 판도 예상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언제든지 여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에버랩스 여기 밴드 오셔갖고 질의응답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